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 친구가 태국 지혜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딱 한 작품만 추천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을 추천하실 것 같나요? 물론 친구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저는 룸미 써냐의 어페어를 추천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페어 더 시리즈는 여태껏 제가 봤던 태국 지혜 시리즈들 중에 가장 기승전결이 깔끔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6화라는 많지 않은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건 숨기고 싶은 이유인데 저는 룸미 써냐의 키스 신합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룸미 써냐의 좋은 연기합과 실력 좋은 감독님의 연출이 만나서 정말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어페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룸미 써냐 CP가 이번에 차기작 파일럿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모니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모니 시크릿의 파일럿을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용을 궁예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파일럿을 한번 재생해볼까요? 먼저 첫 장면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싼 소냐가 한 건물의 옥상을 또각또각 걷고 있는데요. 건너편 고층 빌딩의 전광판에 또 마찬가지로 고급지게 꾸민 룸미의 얼굴과 오리아나 그룹이라는 텍스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소냐는 그런 전광판 안의 룸미를 선글라스까지 벗어가면서 아주 비장한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거기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여기까지 봐서는 이 작품의 처음에 룸미 소냐가 서로 아는 사이로 등장을 할 것 같은데 어떤 관계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왠지 둘 다 돈이 많은 설정일 것 같죠? 룸미 소냐의 첫 작품인 어페어에서는 룸미가 가난했다가 소냐가 가난했다가 아주 둘이 고생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둘이 아주 돈 걱정을 안 할 것 같은 착장들입니다. 적어도 생계로는요. 이제 체인지 2561의 로고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파일럿이 시작되는데요. 룸미와 소냐가 악수를 하며 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냐는 메이미카라고 하는 수페리어 그룹의 상속자고 룸미는 아이와린이라고 하는 오리와나 그룹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캐릭터 이름들이 아이랑 메이인 게 왠지 플루토의 아이윤과 메이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니 둘이 굉장히 사무적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둘이 사업상 라이벌이라고 하는 걸 보니 두 주인공이 속해 있는 회사가 서로 사업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벌 이세물인가 봐요. 거기다가 약간의 현관? 근데 여기서 메이가 우리가 라이벌이라고 해서 적이 될 필요는 없죠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에서는 건물 복도를 지나가는 한 남자를 피해서 아이가 메이한테 키스하는 척을 이렇게 하면서 둘의 얼굴을 가립니다. 아니, 룸미 소냐 작품들은 왜 이렇게 다 매콤할까요? 이 장면 텐션이 진짜 이게 연출의 힘인지 룸미 소냐 케미의 힘인지 진짜 룸미랑 소냐가 한 프레임에 있으면은 불꽃이 뭔가 파지직 한달까요? 두 비즈니스 라이벌은 가끔 우정을 나누고 싶었을 뿐 이라는 약간은 오글거리는 텍스트가 뜨고 둘은 어떤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아이가 자신의 사업들 중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면서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메이가 뭘 좋아하는데요? 여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마 아이가 레즈비언 바 그런 거를 하는가 봅니다. 네? 맞죠? 빠져나오기엔 너무 깊어진 비밀 연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룸미 소냐가 키스를 대뜸하고 있는데 아이가 메이를 약간 도발하듯이 나한테 뭔가 느끼기 시작했지? 라고 묻고 사람들이 감정 없이 키스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메이가 거기에다가 대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둘이 약간 친구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상 라이벌, 뭔가 그런 서로 도발도 하고 신경전도 벌이고 하는 텐션을 주고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진심이 돼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메이한테 그럼 한 번 더 해볼래? 라고 도발을 하고 둘은 다시 키스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 침대 씬으로 넘어가는 연출이 카메라가 아주 뒤집어집니다. 와, 제가 이 침대 씬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언젠가 자세히 낱낱이 짚어볼 날이 오길 기대하며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보이스오버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의 대사를 들어보면 아이가 메이를 나의 가장 위험한 라이벌이라고 칭하는데
왠지 아이가 메이를 감정적으로 홀려서 뭔가 메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던가 속여 먹이려고 한다던가 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고 그런 아이를 메이가 바라보는데요. 그 뒤에 아이와 메이의 대화가 들리는데 아이가 메이에게 내가 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받아줄 수 있어? 라고 묻는데 또 그 로맨틱한 말을 시작으로 둘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아슬아슬한 대화를 하고 수영을 하던 아이는 메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아이가 물 밖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는 메이를 확 잡아당겨서 둘이 물속으로 같이 꼬르륵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가 메이에게 다 내버려 두고 나랑 같이 있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이 장면에서 물에 둘이 빠지는 게 저는 둘이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연출로 보였는데요. 그동안은 뭐 이렇게 장난치고 막 신경전이고 그런 거였다가요. 뒷장면에서는 아이가 뭔가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아마 저는 이 목소리가 아이의 아버지 오리아나 회사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로 메이한테 얻을 게 있다면 둘이 사귀는 걸 허락하겠다. 메이를 이용해서 수페리어 그룹의 비밀을 최대한 빼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이쯤 되면은 메이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것 같고 그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아버지가 둘 사이를 허락하는 대신에 저쪽 그룹의 비밀을 캐내라고 하고 아이는 메이와 함께하기 위해 메이를 이용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경쟁사 딸들끼리 사귀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두 기업이 이번 기회에 손잡고 같이 잘해보면 안 되는 건가요? 물론 뭐 한쪽 기업을 누르고 우리 회사가 최고가 되면 좋지만 아무래도 아이 아버지가 좀 욕심쟁이, 야망꾼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아이가 메이를 차에 태우는데요. 전 이 장면이 이해가 잘 안 된 게 아이가 한 남자가 차 밖에서 걸어가는 걸 보자 메이를 급히 막 이렇게 확 눕히는데 전 처음에 아이가 그 남자한테서 메이를 숨기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차 쪽을 보니까 아이랑 메이가 얼굴을 들이대고 또 이렇게 키스를 하려는 건지 뭐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건지 또 텐션을 주고받고 있는 게 차 밖에서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걸 본 남자는 오리아나랑 수페리어가 비밀 거래를 하는 건가? 라고 혼잣말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아이가 저 남자한테서 메이랑 있는 걸 숨기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은 키스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남자가 저 둘이 키스하는 걸 보고 어떻게 두 기업이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 같으면은 헐, 오리아나랑 수페리어 딸들 둘이 사귄대, 레즈인가 봐 이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닌가요? 아무튼 이 장면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남자가 일단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오리아나랑 수페리어가 비밀 거래를 하면 중요한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또 뭔 소린지 저 남자의 경쟁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제3의 경쟁사 아들 뭐 그런 걸까요 저 남자가? 다음 장면에서는 메이와 메이의 비서로 보이는 캐릭터가 대화를 또 나누고 있는데 메이는 더 이상 아이를 이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비서는 메이가 이기려면 아이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메이가 이미 아이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면 우린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다음 장면에서 메이가 아이에게 날 속였다면서 화를 내는 걸 보니 아이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메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수페리어 그룹의 비밀을 빼돌렸고 메이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기려고 경쟁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는데 아이가 메이를 이용해서 비밀을 빼돌린 게 밝혀지면서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오해하게 되는 그런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스토리를 이렇게 절묘하게 잘 짠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랑의 방식에서 충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둘이 나오는데 싸우고 헤어진 후에 둘이 이걸 두고 경쟁하는 장면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둘이 막 건물 앞에서 또 불꽃이 튀면서 도발하고 경쟁하고 난리가 나다가 또 입찰하러 가는 게 건물 대문 앞에서 경쟁사 딸내미들끼리 키스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진짜 보면 볼수록 자극적이고 이 아침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맛 그리웠다 태국아입니다. 이렇게 둘의 키스로 파일럿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파일럿 안에서의 룸미 소녀의 모습에 진짜 본 시리즈 공개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리즈 하모니 시크릿은 또 동명의 태국 소설을 원작으로 각색된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 역시 미리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미리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캐릭터 설정부터가 둘 사이의 텐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 서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도발하고 떠보고 경쟁하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랑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짜릿한 스파이시한 작품이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페어의 연출과 카메라를 정말 좋아했는데 하모니 시크릿의 연출과 카메라는 어떤 감독님들이 맡으신지 모르겠지만 어페어랑 같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모니 시크릿이라는 작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도 같고요. 제가 얕은 구글링을 해본 결과 아직 몇 부작이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공개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찾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룸미소냐의 차기작 하모니 시크릿 속임수로 포장된 거래 의 파일럿을 보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